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차례에 걸쳐서 논쟁을 벌이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1차 논쟁의 쟁점 사안을 보게 되면 건국기원절의 날짜를 양력 10월 3일로 제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찬성을 했던 쪽을 이제 좀 살펴보면 제안자는 정부였고 제안의 이유는 10월 3일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머리에 박힌 바인 고로 10월 3일을 그대로 살려 양력으로 정하자고 한 것입니다. 이에 이제 찬성했던 사람들은 윤현진, 홍도, 최창식 등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반대자로는 개봉우, 장봉, 조항구 등이 있었는데요. 반대했던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봉우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이것을 고치려 하면 대종교와 상이함이 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개봉우는 왜 대종교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시는 분? 좀 어렵나요, 이거는? 네, 아무래도 이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쉬운 문제로 넘어가고, 이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종교가 개천절을 정하고 기념을 했죠. 그러니까 대종교가 먼저 개천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워서 음력 10월 3일을 기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개봉우는 대종교 측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개봉우가 아마도 대종교 신자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붕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독립운동에 절실한 필요가 없고 또 지금 여기서 정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말거리가 될 것이니 광복 후 본국 가서 의정함이 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조항구가 완전히 양력으로 산출하기까지 음력을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하게 됩니다. 이처럼 반대했던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 1차 논쟁 때는 정부가 제안한 양력 10월 3일로 제정을 못하고 음력 10월 3일로 제정하게 됐다.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건국기원절의 날짜가 음력 10월 3일로 결정되게 됐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들이 이미 앞에서 저희들이 한번 좀 다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 상단에 있는 기록이 국경일원 제1독해 논쟁 기록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있는 것이 국경일원 제2독해 논쟁 기록인데요. 거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논쟁 기록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2차 논쟁의 쟁점 사안은 건국기원절의 날짜를 양력 10월 29일로 개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1942년 11월 4일 건국기원절 경축일 교정안 제1독해에서 먼저 논의가 되는데, 이때 이제 찬성했던 사람들을 쭉 보게 되면 먼저 이것을 이제 제안했던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제안자로 조서왕, 이광재, 이상만, 김상덕, 문일민, 양묵, 이연호, 유자명, 엄황섭, 신영삼, 조시원 등 11명이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종래에 건국기원절을 음력으로 경축하였으나 일찍이 국내 소식을 의거하면 십수년 전부터 양력으로 환산하여 전국에 정식 공포한 후 매년 이날을 경축일로 봉행하는 바 국내와 같이 준행함이 타당하다,
하고 이남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건국기원절의 그 날짜를 국내에서 이미 양력으로 환산해서 기념일을 치른다고 이렇게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건국기원절의 날짜를 양력 10월 29일로 개정하자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찬성했던 사람들이 안훈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조한구, 조성환, 이청천, 이시영 등이 있었는데요. 반대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한구, 조성환, 이청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민이 10월 3일을 기념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안자에게 양력 10월 29일이 어떻게 음력 10월 3일이 되는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안자 측에서는 양력 10월 29일이 왜 음력 10월 3일이 되는지를 그 명확한 근거를 이제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시영이 과거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아무 결과를 내지 못하였고 지금 국난시기니 많지 이대로 실행하다가 우리가 국가를 광복한 후에 본국에 가서 다시 규정함이 좋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시영이 얘기하는 과거의회라는 것은 1920년 열린 제7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차 논쟁 쟁점 사안이 급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국기원절은 날짜를 양력 10월 29일로 개정하자고 처음에 주장을 했다가 그것이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큰 벽에 부딪히니까 양력 10월 3일로 개정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가 되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제안자들이 조한구, 유자명, 공진원 등이었습니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여기에 방순희, 김구, 박건웅 등입니다. 반대했던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순희가 양력을 쓰는 국가에서도 구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만큼 습관적으로 된 것을 고치게 못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실제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대다수 민중을 쫓아서 음력을 주장하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김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이 문제는 민국 3년, 민국 2년의 오기입니다. 의회시에 상정되었댔습니다. 당시 결정이 곤란하며 습관상 이러했으므로 이것은 민족 전체에게 보급될 것을 하여야 하겠으니 혁명 성공 후에 전체적으로 개정시킴이 지당하다고 생각하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김구의 말은 이시영이 했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의회 때도 음양력 날짜 논쟁이 벌어졌었고 그때도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의하기보다는 광복한 후에 국내에 돌아가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의견을 내세우면서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이제 박건웅이 이유는 쌍방이 상당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보류케 하면 좋겠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보류를 이제 주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이 논쟁이 격렬하게 이제 일어나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걸 알고 박건웅이 이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죠. 다음 자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건국기원절 경축일 교정안입니다. 그러니까 건국기원절의 날짜를 양력 10월 29일로 개정하자라고 했던 그 안건에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제안 안건 내 명칭이 있고 주문 내용이 있고요. 이유가 쭉 서술되어 있고 여기에 그 서명자들의
명단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건국기원절 경축일 교정안 제1독회 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제1독회 회의 때 논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는 이미 제가 말씀을 다 드렸죠. 이 회의 기록에 의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회의 기록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필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누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됐는지, 논쟁이 벌어졌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그 발언을 한 사람의 이름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의장이 모두 발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항구가 양력 10월 29일로 개정하자는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성안이 역시 반대를 하게 되고 이어서 이청천령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조소왕이 그 제안자였던 10월 29일로 양력 10월 29일로 개정하자라는 그 제안을 했던 조소왕이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피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항구가 다시 반대 의견을 내세우게 되고 이어서 조서왕이 다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시영이 이제 과거의의 얘기를 들면서 광복 후에 제정하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안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고 조성안과 마찬가지로 제안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엄황섭도 찬성하는 의견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두환이 반대하는 의견을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방순이가 반대를 했죠. 그 다음에 조항구가 이때 이제 그 양력 10월 29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력 10월 3일로 개정하자라는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구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유자명과 공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뜻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방순이가 반대를 했고 박건웅이 이 안건에 대해서 이제 보류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장이 이 안건을 제2독회로 넘기기로 하게 됩니다. 사진을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1942년 대한민국 제34회 의정원 의원 일동 기념 촬영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그 제34회 임시의정원 회의 때 건국기원절 음력령 날짜 논쟁을 벌였던 인물들을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몇몇은 이제 빠져 있지만 대부분의 인물들이 여기에 다 등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그냥 생략을 하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에 그 해당 인물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점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차 논쟁의 쟁점 사안이 건국기원절을 양력 10월 29일로 개정하자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42년 11월 6일 건국기원절 경축일 교정안 제2독회에서 또 논의가 되게 되는데 근데 이 제2독회 때의 회의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제1독회 때 회의 기록은 남아있지만 제2독회 때의 회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서 논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자료를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확인이 가능한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무기 보류하기로 결의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는 기록인지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국기원절의 날짜는 1920년에 정한 음력 10월 3일에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 소식들을 알려주는 그런 그 공보라고 하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가 지금 1면, 2면으로 되어 있는데 2면 마지막 부분에 건국기원절 경축일 교정안 논의 결과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확대해 보면 여기 좌측편에 보이는 것과 같죠. 여기에 이제 그 제목은 건국기원절 양력 준행안이라고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에 제일 끝부분에 건국기원절 그 음양력 논쟁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내려졌는지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무기 보류하기로 결의하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독회 회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이 임시정부 공보에 이 기록을 통해서 회의 결과가 무기 보류하기로 결의됐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건국기원절 기념식 거행 부분입니다. 건국기원절 기념식 거행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국 임시정부가 이동했던 경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했던 시기에 따라서 기념식을 거행했던 그 모습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 이동했던 그런 경로들을 그 시간적인 것과 장소를 한번 유념해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이에서 1919년 4월 달에 한국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1932년 5월 달에 항저우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항저우로 이동했던 이유는 윤봉길 의거가 터지면서 일제의 추적을 피해서 이제 피신을 가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1935년 11월 달에 전장이라고 하는 지역, 난징 근처에 있는 전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37년 12월 달에 창사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중국 내륙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창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창사 지역으로 이동했던 이유는 1937년 7월 7일 날에 뭐가 발생을 하게 되죠? 1937년 7월 7일 날에 뭐가 일어나게 되죠? 아시는 분?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계속 맞추고 계신데요, 혼자. 네. 중일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죠. 그래서 중일전쟁이 터지니까 한국 임시정부도 이제 전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내륙으로 피난을 이제 갔던 거죠. 그리고 1938년 7월 달에 광저우로 이동을 하게 되고 1938년 11월 달에는 류저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9년 5월 달에 치장으로 이동을 했다가 1940년 10월 달에 충칭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제일 마지막 목적지였던 충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충칭은 당시 그 중국 정부의 전시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전시 수도였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그런 그 보루와 같은 지역이어서 한국 임시정부도 충칭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됐다. 그래서 상하이부터 충칭까지 이동하는 경로와 시기, 장소 등을 염두에 두시면서 기념식 거행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이시기 한국임시정부의 건국기원절 기념식 거행 상황입니다. 1919년부터 1931년까지인데요. 이때는 총 9번에 걸쳐서 기념식이 거행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각 그 기념식 거행 상황을 간략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제 4252주년이 되는 1919년 11월 24일 기념식은
한국 임시정부가 주최를 했고 약 4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 4253주년이 되는 1920년 11월 13일에는 한국 임시정부와 대한교민단이 기념식을 주최를 하게 되고 약 400명이 참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 4254주년이 되는 1921년 11월 2일에는 대한교민단이 기념식을 주최하게 되고 약 400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제 4255주년이 되는 1922년 11월 21일 대한교민단이 기념식을 주최하고 약 200명이 참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 4256주년이 되는 1923년 11월 10일에는 대한교민단이 기념식을 주최했고 약 200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 4257주년 1924년 10월 30일 기념식은 한국 임시정부는 오전에 기념식을 주최를 하게 되고요. 대한교민단은 오후에 기념식을 주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제 4258주년이 되는 1925년 11월 18일 기념식은 대한교민단이 주최를 하게 되고요. 여덟 번째, 제 4259주년이 되는 1926년 11월 7일 기념식은 대한교민단이 주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제 4262주년이 되는 1929년 11월 3일 기념식은 대한교민단이 이제 주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표를 쭉 보시게 되면 뭐 몇 가지 이제 그 특징들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주최자가 한국 임시정부도 있지만 오히려 대한교민단이 더 많죠. 주최했던 그 주최자가 대한교민단이 더 많은데, 대한교민단은 그 한국 임시정부의 산하기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교민단이 주최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한국 임시정부가 주최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념식 거행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참석자 인원의 숫자가 파악되는 기념식이 1923년도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념식 거행에서는 참석자 인원이 파악이 되지가 않죠. 이것은 한국 임시정부가 침체기에 빠졌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를 하게 됩니다. 1923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한국 임시정부가 침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기념식을 제대로 거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이후의 기념식 거행 상황들은 대부분 그 확인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념식 이제 순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 4252주년 한국 임시정부 주최 기념식 순서는 이동희 국무총리가 이제 사회를 보게 되고요. 개식을 하고 애국가를 제창하고 이동희의 식사, 조항구의 당군 건국 역사 강연, 이화숙의 독창, 인성 소학교 생도의 창가, 이동영, 손정도, 유정근, 신병호 등의 축사, 이광수의 연설, 애국 부인의 유지 합창, 만세 삼창, 폐식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 4254주년 대한교민단 주최 기념식 순서입니다. 양헌 교민단장이 사회를 받습니다. 개식을 하고 애국가를 제창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 노백린의 식사, 안창호의 축사, 김은식의 독창, 김두봉의 당군 건국 역사 강연, 만세 삼창, 폐식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 제 4255주년 대한교민단 주최 기념식 순서입니다. 양재현 교민단 총무가 사회를 받습니다. 개식을 하고 애국가 제창, 양재현의 식사, 박은식의 당군 건국 역사 강연, 조항구의 축사, 안창호의 연설, 만세 삼창, 폐식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제 4256주년
대한교민단 주최 기념식 순서입니다. 이유필 교민단장이 사회를 받습니다. 개식을 하고 애국가 제창, 이유필의 식사, 국기에 대한 경례, 윤기섭의 축사, 인성학교 생도의 합창, 정신의 당군 건국역사 강연, 만세 삼창, 폐식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4257주년 대한교민단 주최 기념식 순서입니다. 여운형 교민단장이 사회를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개식을 하고 여운형의 식사, 애국가 제창, 조항구 당군 건국역사 강연, 폐식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덟 번째, 제4259주년이 되는 대한교민단 주최 기념식 순서입니다. 최석순 교민단장이 사회를 받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식을 하고 애국가 제창, 국기에 대한 경례, 최석순의 식사, 조서항의 당군 건국역사 강연, 홍진의 기념사, 만세 삼창, 폐식 순으로 이어지게 되죠.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기념식이 거행된 순서를 이제 보게 되면 그 기념식 순서에 등재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대부분 한국 임시정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교민단이 주최했던 이 기념식도 한국 임시정부에서 주최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점이 여기에서도 이제 증명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념식이 거행된 순서를 보게 되면 오늘날 기념식을 거행하는 순서와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 단 건국기원절이 어떤 것만큼 건국기원절 기념식의 특징이 드러나는 기념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일까요? 지금 저희들이 봤던 것 중에서 건국기원절의 기념식의 특징을 드러내주는 그 순서는 식순 가운데 순서는 뭐가 있을까요? 네, 당군 건국역사 강연 맞습니다. 네. 당군 건국역사 강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 건국기원절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청중들에게 소개하고 또 설명하는 그런 그 순서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자료를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 4252주년, 그러니까 1919년 11월 24일 건국기원절 기념식 보도 기사인데요. 독립신문에 있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건국기원절 기념식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 부분인데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1919년에는 건국기원절이 국경일로 제정이 되기 전입니다. 건국기원절이 국경일로 제정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문 기사 내용을 통해서 건국기원절이 1919년에 기념식을 거행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임시정부가 주최를 했다는 사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임시정부가 건국기원절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기념식을 거행했다는 사실을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또 다른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독립신문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이쪽 부분이 1면이고 이게 이제 2면에 해당이 되는데 거의 2면을 할애할 정도로 2면을 할애하면서 건국기원절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기원절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점을 이 신문 기사 내용을 보지 않고서도 신문에 그 보도된 이 숫자만 보고서라도 이제 알 수가 있다. 이 점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2주년, 그러니까 1921년 3월 1일 독립선언일 기념식 모습인데요. 좌측에 보이는 이 사진은 이제 객석에서 단상을 보고 이제 찍은 사진이죠. 그래서 단상을 보면 태극기가 걸려 있고 독립선언 기념이라는 문구가 보이고요. 그리고 단상 위에 한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서 있는 모습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단상에서 객석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죠. 그래서 이 객석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빼곡하게 들어차서 기념식에 참석했던 모습을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독립선언일 기념식과 관련해서는 사진들이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편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남아있는 편인데 건국기원절과 관련돼서는 남아있는 사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자료를 좀 살펴보다가 사진을 하나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제 4253주년, 그러니까 1920년 11월 13일 건국기원절 기념식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어디서 찾게 됐냐면 신규식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신규식이라고 하는 인물이 1920년 10월 달에 중국 상하이에서 진단이라고 하는 잡지를 이제 발간을 하게 되는데 그 진단이라고 하는 그 잡지 속에 이 건국기원절 기념식의 거행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이 수록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 아이들의 모습들이 쭉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기념식에, 건국절 기념식에 참석을 했다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앞에서 그 상하이 시기 때 제 4253주년, 그러니까 1920년도에 건국기원절 기념식의 참석자 숫자가 4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400명 중에 몇 명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좌측으로 지금 많이 찍혀 있는데 아마 이 우측편에 비슷한 숫자의 인물들이, 사람들이 참석을 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400명이 참석했던 그 순간에 찍은 사진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마 그 이후에는 제가 더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거나 하지 않아서 뭐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아마도 지금 현재로서는 건국기원절과 관련돼서는 이 사진이 유일한 사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동식이 한국 임시정부의 건국기원절 기념식 거행 상황입니다. 1932년부터 1939년까지인데요. 이때는 두 차례에 걸쳐서 기념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 4269주년이 되는 1936년 11월 16일 전장에서 한국 임시정부가 이제 주최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제 4271주년이 되는 1938년 11월 24일 광저우에서 류저우로 가는 리행선 배 위에서 한국 임시정부가 기념식을 주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좀 살펴볼 것은 두 번째, 제4272주년 건국기원절 기념식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8년 11월 24일 리행선 선상에서 일기는 퍽 온화했다. 아침에 떠나서 2, 3리를 쉬지 않고 가고는 여울에 걸려서 더 가지를 못하고 섰다. 여울과 여울, 끝도 없는 강물길 위에서 쉬지 않고 만나는 것이 바로 여울이다. 여울은 위험하기도 하고 우리의 피난길을 더욱 멀고 길게 만들지만 오늘처럼 멈춘 배 위에서는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고도 있다. 오늘은 마침 음력 10월 3일 개천절이다. 비록 피난 중이나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술과 고기를 준비해 놓고 먹고 마시고 잘 놀았다. 개천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일제의 침탈이 대두되면서부터다. 단군 시조를 중심으로 한민족으로 내려온 우리 동포들, 우리 동포의 하나됨과 자부심을 일깨우는 개천절은 임정 인사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겐 남다른 축제일이다. 단군 시조를 모시는 대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단군 시조 아래 하나로 내려오는 민족의 기원을 찾는 마음과 그것을 중심으로 불끈하는 민족애를 떠올리며 하나로 모이게 된다. 그리고 개천절 행사를 핑계 삼아 조금은 긴장을 풀고 좋은 음식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또한 좋으리라. 네, 이것은 독립운동가 부부인 양우조 최선화가 지은 제시의 일기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는 개천절이라고 용어는 표기가 되어 있지만 이 건국기원절을 기념을 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건국기원절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임시정부 인사들과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축제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록은 한국 임시정부가 피난하는 배 위에서 일제 공습을 피해서 피난해 가는 그 배 위에서조차 건국기원절의 기념식을 거행했던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것이 바로 제시의 일기 초판본, 책으로 나온 이제 초판본의 모습이고요. 그거는 이제 원본의 모습인데 바로 그 제시의 일기가 피난길에 배 위에서 한국 임시정부가 건국기원절 기념식을 거행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그 사실, 이것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점,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19주년 1938년 3월 1일 독립선언일 기념식 모습입니다. 창사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좌측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역시 이제 객석에서 단상을 보고 찍었죠. 태극기가 걸려 있고 단상 위에 이제 누군가가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우측에 보이시는 사진은 그 독립선언일 기념식 공연자들의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자료를 이제 가지고 온 이유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국기원절 기념식에 이제 사진이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독립선언일 기념식은 지금 이동 시기에 찍었던 사진도 이렇게 남아 있는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건국기원절의 기념식 사진도 더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찍었을 그 가능성이 있고 또 어딘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칭식이 한국임시정부의 건국기원절 기념식 거행사항입니다. 총 4차례에 걸쳐서 기념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제 4275주년 1942년 11월 10일 한국임시정부가 주최한 기념식이 이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제 4276주년이 되는 1943년 10월 31일 한국임시정부가 역시 주최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제 4277주년이 되는 1944년 11월 17일 한국임시정부가 역시 기념식을 주최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제 4278주년이 되는 1945년 11월 7일 충칭 한국교민과 상하이 한국교민이 기념식을 주최를 하게 되는데 한국임시정부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1945년도의 기념식은 충칭과 상하이에서 각각 이제 주최가 되는데 이렇게 그 주최됐던 이유는 한국임시정부 요인들이 상하이를 거쳐서 국내로 한국하려고 했기 때문에 상하이에 도착해 있었던 사람들은 상하이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하고 충칭에 남아 있었던 인사들은 충칭에 있는 한국 교민들이 주최한 기념식에 참석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념식 그 순서는 앞부분에서 이제 살펴봤듯이 이미 다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자료를 좀 잠깐 보고 넘어갈 건데요. 이 자료는 중국 신문 기사입니다. 중국 신문 기사인데 왼쪽에 있는 신문 기사는 신화일보의 1942년도의 건국기원절 기념식 보도 기사이고 오른쪽에 있는 신문 기사는 대공보라고 하는 중국 신문에 보도된 1943년 건국기원절 기념식 보도 기사입니다. 근데 이 신문들의 제목을 한번 보게 되면 신화일보에는 한 건국절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한이라는 건 한국을 뜻하는 거죠. 한국의 건국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대공보에는 한국 건국기념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신문에서 제목을 뽑을 때 한국의 건국절 그리고 한국의 건국기념이라고 하는 제목을 쓰게 됐던 이유는 한국 임시정부가 개천절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건국기원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점을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사진인데요. 좌측에 있는 사진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진이죠. 1945년 11월 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기념으로 충칭에 있는 청사에서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진은 1945년 11월 5일 상하이에 도착한 한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1945년 11월 23일 날에 일진이 먼저 국내로 환국을 하게 되고 1945년 11월 6일 날 아래 부분에 이제 사진과 같이 한국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기념 촬영을 이제 하게 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1919년부터 임시정부가 한국하는 1945년까지 건국기원절 기념식이 거의 빠짐없이 거행됐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4장 맺은말입니다. 한국 임시정부는 건국기원절과 독립선언일을 대한민국 최초의 국경일로 제정하고 기념했습니다. 한국 임시정부가 제정한 2대 국경일은 현재 한국 정부에서도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천절이 건국기원절이고 3.1절이 독립선언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절은 이미 국경일로 지정된 개천절입니다. 그리고 건국일은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제정 기념하려는 행위는 역사적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덕천 선생님께 다시 큰 박수로 고마움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왜 잘 들었냐 하면요, 건국기원절에 대해서 단순히 이게 우리 임시정부에서 했다, 그리고 정부 수립일하고 틀리다, 이런 차원에서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의 건국의 역사가 면면하게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아까 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의정원의 임시헌법,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헌법의 유구한 역사와 이런 그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그냥 그렇게 그런 저런 나라들의 어떤 건국하고는 다르게 그런 어떤 역사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 강의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이 지금 이제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대학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얘기를 이승만 대통령, 김구 선생, 백범김구 선생 많이 얘기를 들었을 텐데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1948년 8월 15일이 우리의 건국일이다. 이런 말 좀 들어봤습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럼 1948년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황철민 학생. 예. 그 1948년 8월 15일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대한민국 정부가 본국에서 정식으로 수립된 날이지 건국절이라고까지 할 근거는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은 우리의 대한민국 공식 정부가 수립되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날의 역사 논쟁의 아주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건국 논쟁입니다. 여러분 건국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는 건국전쟁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네. 좀 더 깊이 나가면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후손으로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1948년 8월 15일은 우리의 건국일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한편 역사학계의 한편에서는 우리가 소위 뉴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지식인들 일부 그룹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너무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키는 나머지 그분을 국부다, 또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그분들은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1948년 8월 15일이 우리나라의 건국일이라면은 그 전에는 우리가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없었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의미예요? 일본 식민지 침탈을 우리가 인정해서 우리의 일본 시민, 일본 국민이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주장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 독립의
운동의 역사를 깎아내리고 평화하고 그러는 일련의 부류의 지식 그룹이 바로 뉴라이트 그 학자 지식 그룹이라는 거. 신문이나 이런 데 한번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가 또 이제 맛있는 식사를 앞두고 또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이제 이동하고 또 거기서 또 재미있는 얘기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또 이렇게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